1835년 미국 뉴욕. What's taking them so long? We've been waiting since this morning. 무언가를 보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 Thank you so much for your patience, ladies and gentlemen. Now, let me introduce you to the most wondrous woman in all the world. 그 자리에는 머리가 하얗게 센 흑인 할머니가 서 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의 나이는 무려 161살이었다. 사람들 앞에 선 할머니는 조이스 헤스로. 그녀를 사람들에게 소개한 사람은 피니어스 테일러 바넘이라는 남자였다. Let me tell you a little bit about her. She was the former slave of President George Washington. Yes, yes, and she was his nurse as well. Now, try not to be too surprised, but she is 161 years old. That's amazing! She's still alive! She's 104. Wow. It's amazing! Maybe later. 그에 의하면 1835년 당시 조이스 헤스의 나이는 161살로 그녀는 1674년에 태어나 영국의 식민지 생활을 몸소 겪었고 1776년에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의 간호노예로도 활동했다고 했다. 평균 수명이 60살이 되지 않았던 당시 161살인 조이스 헤스의 존재는 그야말로 충격이었고 이에 뉴욕 거리는 돈을 내고 그녀를 보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게 됐다. 그런데 Hornswoggle. You're a dirty cheater! How dare you try to fool us all? You pathetic young man. 얼마 뒤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진다. 조사 결과 조이스 헤스는 161살이 아닌 80살이었고 조지 워싱턴의 간호노예였다는 것부터 모든 것이 다 꾸며낸 이야기였던 것이다. 그녀를 소개한 피니어스는 사기꾼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했고 사람들의 발길은 끊기게 된다. 이렇듯 어처구니없는 사기극을 벌인 남자 피니어스 테일러 바넘. 사실 그는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희대의 사기꾼이었다. 1810년 미국 코네티컷주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성인이 된 후 잡화점에서 일하기 시작했는데 You know, I'm sorry, but I can't sell you that pair. They've been reserved by the First Lady. Oh, really? Yeah, really. But I mean, if you really want them, I guess I'll sell them to you. Of course. I really want them. 그때부터 물건을 판매하는 데 뛰어난 수완을 보인다. Yes. This is where I belong. 그리고 얼마 뒤 뉴욕으로 거처를 옮겨 첫 사업을 A lot of money in 시작하는데 this city. Excuse me. Hi. Would you like to make some money? 그것이 바로 평범한 흑인 할머니 조이스 헤스를 이용해 돈을 버는 것이었다. 그 뒤 조이스 헤스가
80살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사람들이 더 이상 찾아오지 않자 심지어 그는 다시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그녀가 인조인간이라는 터무니없는 편지를 직접 써서 신문사에 보내는데 You know what? Joy Heath is a robot. That's what I heard. Are you serious? 그러자 그녀가 인조인간이라는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고 또다시 수많은 인파가 조이스 헤스를 보기 위해 몰려들었다. 그리고 다시금 큰 돈을 벌게 된 피니어스. 하지만 이것은 사기극의 서막에 불과했다. Ladies and gentlemen, I present to you a mermaid that has only appeared to you in stories and myths up and until this very moment. 그는 1842년 피지에서 잡혔다는 전설의 동물 인어를 전시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고 이는 미국뿐 아니라 영국을 비롯해 독일, 덴마크,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까지 유럽 각지에 전시되며 큰 인기를 얻는다. 하지만 이 역시 거짓으로 꾸민 사기극이었는데 사실 그가 인어라며 전시한 것은 원숭이와 연어의 뼈를 조악하게 이어붙여 만든 것이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1869년 You have no idea how hard it was to get a hold of it. So, I'm hoping you've all heard of it. Well now, ladies and gentlemen, I present to you the Cardiff Giants! 그는 뉴욕 카디프의 한 농장에서 발굴되었다는 3m 크기의 거인 화석을 전시하는데 이 역시 사기였다. 실제로 당시 미국의 한 농부가 자신의 농장에서 거인의 화석을 발굴하며 큰 화제를 모았는데 이 사실을 안 피니어스는 거인의 존재가 돈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발굴된 거인 화석을 똑같이 본떠 거인 석고상을 만들었고 이를 진짜 카디프의 거인이라며 전시한 것이다. 훗날 농부와 피니어스 두 사람 모두 거인 화석을 조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하지만 계속되는 사기극에도 불구하고 큰 돈을 벌며 승승장구한 피니어스. 큰 돈을 번 그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장기를 살려 지금의 엔터테인먼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서커스단을 창설하기에 이른다. 그는 이 서커스단에 지상 최대 쇼라는 이름을 붙였고 영국에서 사들인 4m 키에 무게가 6톤이나 되는 거대한 코끼리를 데리고 미 전역의 순회 공연을 다니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은 점보라는 이름의 코끼리를 보기 위해 몰려들었고 그의 사업은 더욱 번창한다. 그런데 잘 나가던 그에게도 시련이 닥친다. Oh my goodness, Mr. Barnum, oh my goodness, we're in big trouble. What is it? Stop fussing around. It's Jumbo. Jumbo's dead. 갑자기 점보가 기차에 치여 죽은 것이다. What are we gonna do now? Without him, we're finished. 점보의 죽음으로 피니어스의 서커스단은 폐업 위기에 처하는데 하지만 뜻밖에도 그 뒤로도 공연장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Jumbo was hit by the train. Oh no. He was trying to save the baby elephant. You know,
So sad. 비니어스는 단순히 기차와 충돌해 죽은 전보의 이야기를 새끼 코끼리를 구하려고 자신의 몸을 던졌다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꾸몄고, 심지어 죽은 전보의 가죽과 뼈를 박제해 계속 전시를 했던 것이다. 그는 전보의 죽음까지도 돈벌이에 이용했고, 이로써 전보가 살아있을 때보다 죽고 난 뒤 더 많은 돈을 벌게 된다. It's going really well, Mr. Barnum. More and more people are coming to see Jumbo's body. What did I say? You have no idea how dumb people are. It's how we're making a living. You are a genius. 그렇다면 황당한 그의 사기극에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당시 남북 전쟁으로 인해 도시는 폐허가 되고 암울한 분위기 탓에 사람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것만을 찾았는데, 그 때문에 피니어스의 사기극에 쉽게 열광했던 것이었다. People want is the stuff of fantasy, not the real thing. And I've given them what they want. 그러나 오히려 자신의 쇼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을 비웃으며 끝까지 사람들을 기만한 피니어스 테일러 바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은 그를 홍보의 귀재라 칭송했으며, 심지어 1891년 81살의 나이로 그가 사망했을 때에는 미국의 뉴욕 타임즈와 영국의 타임즈를 비롯해 미국과 유럽 각지의 신문 일면에 그의 사망 기사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기꾼의 죽음을 애도하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다. 희대의 사기꾼 피니어스 테일러 바넘, 그리고 그의 사기극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 아이러니하게도 전 세계를 상대로 펼친 그의 사기극은 현대 광고와 선전술의 시초가 되었다고 한다.